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라서요. 아마 이제까지 강의했던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설명이 좀 길어지다 보니까요. 1시간을 훨씬 넘길 것이에요. 이거를 너무 중요한 내용이라서 두 개로 이게 쪼개서 방영은 못 하고요. 그러니까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반대 공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즉, 상나라, 은허라고 주장하는 그 사람들이 지금 은허라고 주장하는, 그러니까 은허는 뭐냐면 상나라의 마지막 수도 이름이 은인데, 그게 뭐 아무런 어떤 궁궐이라든지 이런 게 발견되지 않고 한 것도 거기 완전히 완전히 흙으로 뒤덮인 그런 자국만 발견됐단 말이에요. 그걸 갖다 은허라고 그래요. 상나라의 마지막 수도. 근데 거기가 과연 은허가 맞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거기가 은이 맞느냐? 상나라의 수도였던 은이 맞느냐? 그건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제가 했던 뭐 고구려 백제 신라가 어디에 있었다 이런 주장이 완전히 엉망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그러면,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목숨을 걸고 중국에서도 중국 땅이었다 거기가, 그거를 주장하기 위해서 온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하는 게 지금 은어예요. 은어고, 거기가 중국 땅이 우리 땅이었다고 주장하는, 그러려면은 그게 사기다, 그거를 주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제야사학자든지 누구든지 간에 중국 땅에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었다는 것을 주장을 하려면은, 그런 걸 하는 사람은 반드시 오늘 이 영상을 봐야 해요. 반드시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요, 역사의 어떠한 역사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 과거사의 역사를.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맨 먼저 하상주 단대 공정이 뭔지, 이게, 그래서 여기 중국인민공화국에서 고대사, 하나라, 상나라, 주나라에 대한 연구 작업이다. 이는 제9차 5개년 계획의 공정 중 하나로 구체적인 연대가 판명되지 않은 중국 고대의 3대 하상주에 대하여 구체적 연대를 확정하였다. 그래서 여기 연구 방법에는 천문학, 고고학, 문헌학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 고대사를 증거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일식이에요. 일식만 찾아버리면 그걸로 끝이에요. 일식만 찾아버리면 그걸로 끝이에요. 고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일식이에요. 일식 기록. 그것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물건이 거기서 뭐 옛날에 물건이 나오고 뭐고 나오고 그런 거는 두 번째예요. 그러니까 일식은 금메달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 증거물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거 있죠. 유물이 나오는 거 아무리 많이 나와도 소용없어요. 그건 은메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림픽 게임에 할 때 금메달을 1개 따고 은메달은 하나도 없는 국가, 그 다음에 금메달 1개도 없고 은메달만 수십 개 딴 국가가 어느 쪽이 더 순위가 높아요? 종합 순위가 금메달 하나 딴 쪽이 더 순위가 높은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일식 기록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식을 계속 이야기하는 건데, 일식 기록을 대면요, 아무도 반박할 수가 없어요. 자, 여기서도 지금 일식 기록을 찾으려고 난리를 친 거예요. 일식 기록. 두 번째는 아까 증거물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문헌이에요. 문헌에 뭐 다른 기록들, 그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문헌에 있는 거.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중국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여기 상의 위치예요. 여기 상나라가 여기 있었다. 상나라가 여기 있었다. 그 주장이에요.
상나라가 요 안에 있었다. 그래서 상나라를 뒤엎고 주나라가 세워져. 그런데 그래서 주나라가 여기 있었다는 주장이야. 지금 주나라가. 근데 저는 주나라는 여기에 들어온 적이 없다. 주나라는 어디다고 그랬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그게 주나라다. 응? 그리스 땅이 주나라였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어디까지 밀고 들어와요? 여기 신강성 옆에까지. 신강성 옆에까지 들어온 게 그게 주나라다. 주나라는 거 한 번도 여기 없었다. 저 주장이에요. 이 사람들은 여기가 주장이 있었다는 거야. 이게 상나라가 이렇게 땅이었다. 이 사람들이 주장이에요. 그리고 요게 상나라를 이어받은 게 주나라다. 그래서 상나라가 굉장히 중요해, 이 사람들한테. 그리고 하나라도 여기 있었다. 왜냐하면 자기 역사 기록에 하나라가 여기 땅이었고 이 하나라를 상나라가 뒤엎고 다시 이어받고 또 이 상나라를 다시 주나라가 이어받았다. 그러니까 세 하상주가 전부 여기 있었다는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여기는 조선은 여기 중국 땅은 전부 다 자기네들 땅이었다. 그러면 조선은 여기가 중국 땅이었으면 조선은 어디가 있어? 여기 있었다는 거야. 그거를 조작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게 하상주 단대공정이에요.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이게요. 그런데 이거를 주장하기 위해서 은나라, 은어의 유물이 발견이 됐다고 주장을 해. 자, 그게 은어예요. 자, 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나라에. 자, 여기 상나라라고 주장하고, 여기 빨갛게 친 게 은어라고 주장을 해. 그게 은나라였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지금. 그 상나라라고 쓴 거는 뭐냐면요. 이 상이라는 거는 여기 상업할 때 상자잖아요. 이건 해모수예요, 해모수. 해모수가 헤르메스거든. 해모수가 헤르메스고요. 상업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딱 봐도 무슨 말인 줄 아냐면 여긴 고구려 영토예요. 부여땅이야, 부여땅. 고구려 영토다고. 아니, 여기 주몽의 아버지가 해모수잖아요. 이게 고구려 영토야. 근데 이게 막 자기네 땅이라, 자기네 물건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거 상업의 신은 헤르메스 상징이에요. 헤르메스가 누구냐면 해모수라고. 그래서 요거는 동의와 관련돼 있어요. 동의라는 글자부터 다시 이야기를 해야겠어요. 아, 내가 동의라는 글자를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할게요. 여기 내가 요 사진만 지금 올려놨는데 옛날에는 이걸 거꾸로도 썼어요. 이게 동자예요. 이게 동력동이라는 글자가 여기에요. 뭐 태양이 뭘 걸렸다고요? 남에 걸렸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요건 개나리 보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움직일 동이에요. 움직일 동. 동력. 그런데 옛날에는 사람들이 여행을 하려면 반드시 아침 일찍 떠내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뜨면서 여행을 떠나네요. 왜냐하면은 옛날에는 여기 그 하루에 갈 수 있는 길이 정해져 있고 밤이 되면은 움직일 수가 없어요. 밤에는요, 너무 그 옛날에는 맹수들이 많고 그래가지고 밤에는 절대로 여기 여행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움직이려면 아침 일찍 움직여요. 해가 뜨자마자. 그래서 이게 동력동이 되는 거예요. 이게요. 동력동이란 글자가. 그런데 이 설명을 제가 좀 다시 설명을 할 건데 토라 한자라는 여기 유튜브 여기 명이 있어요. 제가 이거 한자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보는데 이 사람처럼 잘 설명하는 걸 나 처음 봤네. 이거 대단한 거예요. 이 사람 젊은 사람인데
아주 대단하게 잘 설명을 해요. 그런데 요게 토라와 관련되어 있어요. 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성경책과 정말로 한자가 관련돼 있더라고. 성경책, 하여튼, 그래서 한자가 어디서 써졌느냐, 어디에서 한자가 최초로 이렇게 되어 있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야. 근데 동이라는 글자야, 이게. 이 글자가. 여기 사람 그려졌죠. 근데 이라는 글자가 처음에는 이렇게 그려졌더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요게 이라는 글자예요. 요게, 요게 이라는 글자야. 이게 이라는 글자인데, 처음에 여기 각골문의 상태예요. 각골문 상태가 이렇게 됐어요. 처음에. 요 글자인데, 요게 원래 뜻이 억누를 이더라고. 억누를 이. 억누를 이예요. 요거는 뭐냐면은 거인이에요. 거인. 큰 사람 거인이고, 요거는 소인이에요. 소인. 작은 사람을 위에서 꽉 눌러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뜻이 억누를 이인데, 요게 이라는 글자가 원래는 억누를 이어요. 억누를 이인데, 요게 이제 그 뜻이 뭐냐면 제아바다 뭐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으로, 그러니까 거대한 사람들, 큰 사람을 뜻한 거예요. 이렇게 대인, 요걸 대인이라고 그래. 대인. 이게 무슨 뜻, 뭐하고 관련돼 있어요? 이게 성경에서 보면 네피림과 관련돼 있어요. 네피림. 그 신과 인간 사이에서 거인들이 태어나잖아요. 신들이 그러니까 그 하늘의 천사들이 지상에 내려가고 예쁜 여자들을 취해가지고 거기서 신과 인간 사이에 여기 네피림들이 태어나죠. 그러니까 고대의 영웅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아킬레스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신과 인간 사이에서 태어난 존재들이잖아요. 그런 존재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존재들을 표현한 글자가 요 이라는 글자더라고. 요 이라는 글자가 나중에 어떻게 변하냐면 요게 나중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변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금문에서는 이게 어떻게 변하냐면 이렇게 변해요. 금문에서. 요게. 그래가지고 우리가 활로 오해를 했는데 사실은 이것도 맞아요. 요게 화살이에요. 큰 대자가 아니라. 큰 대자가 아니고 화살이에요. 화살. 여기 화살과 활을 표현한 건데 이것도 맞아요. 왜냐면은 이 민족들이 활을 잘 쏘는 민족들이었어. 이 민족들이.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냥 여기 사람이란 뜻이야. 그런데 나중에 이게 또 화살, 여기 화살이에요. 여기 큰 대자가 아니고요. 화살인데 요건 활궁자로 변해요. 나중에. 그런데 요것과 활궁자와 이 글자가 사실은 같은 글자예요. 다 사람을 표현한 글자예요. 그래서 요 주검시라는 요 글자, 화살시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발음이 같으면 전부 다 같은 뜻의 글자였어요. 이게 사람을 나타내요. 이것도 사람. 예를 들면 족자 쓰는 무슨 종족 할 때도 이제 그런 거 보면 옛날 그림에 보면은 이렇게 그려졌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깃발 아래 사람이 들어가 있어요. 아니, 화살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 사람처럼 해가지고 여기 화살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화살이라는 뜻은 사람이란 뜻이었어요. 사람이란 뜻이었고, 요 이라는 것도 원래는 활의 뜻이 아니고 커다란 사람을 표현한 글자였다고. 요게 대자처럼 변해가요. 이렇게 사람이에요. 그냥
여기 사람을 그린 글자인데 이게 변해 간다고. 그래서 동이란 말은 큰 사람들인데 등에다가 요 등짐을 동력동이라는 거 요걸 그린 거예요. 묶을 동력, 여기 꽉꽉 동여맨다는 뜻이에요. 양쪽으로. 그래가지고 요거를 메고 돌아다니는 상인이에요. 상인. 그래서 상나라는 뜻이에요. 요게 상나라예요. 동이족 이거로 상나라야. 그러니까 이걸 아시고 이제 이야기를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기는 중국 문명이 한 번도 들어온 적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 한자라는 거는 동이족 문명이에요. 무조건 동일 거야. 이거는 한자라는 거. 중국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게 은어인데 문제는 여기에서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각벌문이 발견이 됐어. 이게. 그런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연대를 잘 봐야 해요. 연대를. 자, 이게 1899년도 각골문이 발견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1897년부터 뭐가 흘러간다고 했어요? 이게 연대가 굉장히 중요해요. 연대를 잘 보시라고. 여기 1899년에 각골문을 최초로 발견이 됐어. 각골문이 발견이 됐어. 1899년에. 그런데 요 1899년이 어떤 해냐면요. 1897년도부터 우리 역사 왜곡이 시작되는 계기가 뭐라고 했어요? 천불동에 있던 역사 자료들이 서양 열강 세력에게 넘어가는 순간부터 역사가 왜곡되기 시작했다고. 모든 역사책을 서양 세력들이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에서 7,000권씩 갖고 가버렸다고. 한 나라가 7,000권씩 갖고 가버렸어. 거기서부터 역사 왜곡이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거 역사 왜곡을 누가 했다고요? 전 세계가 동원돼 갖고 역사 왜곡을 했다고. 그걸 모르면은 우리나라 역사 죽었다 깨어나도 못 찾아요. 이걸 알아야 해. 그리고 여기에 요 은어라는 거를 발굴하기 시작할 때 언제냐면 1928년에서 1937년까지 15회에 걸쳐서 발굴을 했어. 야,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요게 1928년부터 1937년이 어떤 기간이에요? 신문화운동. 선문이 주도를 하는 신문화운동. 요 기간이 신문화운동 기간이에요. 신문화운동. 그래서 요게 발굴을 착수했고 저기가 언제 나왔다요? 중국의 25사가 언제 개편됐다고요? 1931년도에. 1930, 제가 정확한 날짜 연도를 29년 아니면 31년이에요. 29년. 그때 요 책이 발표가 돼요. 25사, 중국의 그냥 25사에서 첫 번째 책이 뭐라고요? 사기. 그러니까 사기가 완전히 다시 개작돼 갖고 쓰여진 거예요. 그때. 지금 현재요. 1929년도 이전에 쓰여진 사기라든지 중국 고대 역사서는 한 권도 없어요. 왜? 그거는 남아있던, 혹시나 남아있을지 모르던 그 이전에 써진 책은 무조건 1976년도 문화대혁명이 끝날 때까지 그거는 전부 다 수거해요.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죽였어요. 그리고 그걸 알고 있는 사람들도 다 죽였고, 그거는 다 모아가지고 전부 다 소각됐어요. 없어요. 한 권도 남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1931년도 이전에 기록을 누가 하나, 그런 책을 가지고 주장한다면 제가 100% 수긍할 거예요. 그런 책은 존재하지 않아요. 역사상에. 다 띄워버렸어요. 그 어마어마한 지금 사건이었다고요. 그래서 이게 연도를 잘 보시라고 1928년에서 1937년도까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것도 어쩌게요? 1976년도에 자 진시황병마용갱이 몇 년도에 발표가 됐다고요? 1974년도. 요거는 1976년도. 1976년도 이전에 발표된 건 전부 거짓말이에요. 이게 문화대혁명 시기예요. 1976년도가 문화대혁명 때. 왜 문화대혁명이 뭐냐? 학자라는 건요, 반대 의견을 눈꽃만큼이라도 내면은, 왜냐면 이게 요때만 해도 청나라 시기 많은 학자들이 반대, 이거 거짓말인 것 같다, 이거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도 많아요. 그런데 이거를 강행했어. 이걸 쭉 강행하다가 1976년도에 요 해가 1976년이 무슨 해냐? 바로 문화대혁명의 맨 마지막 해예요. 이 해가. 이때까지 해가지고 모든 문화공정이 다 끝나요. 그래갖고 완전히 그 전에 있었던 역사를 완전히 개조시켜버리는 거예요. 문화대혁명인 거예요, 이게요. 자, 문화대혁명 하필이면 이때 왜 발견이 됐어? 1976년도에. 자, 저기도 진시황 병마용 갱이 몇 년도에 발견이 됐다고요? 1974년도에. 무슨 일이야, 이게? 놀라운 계획인 거예요. 놀라운 계획인 거예요. 그리고 정묘지구에서 처녀 부인 부호 묘가 발굴되어서 최고 수준의 청동기 유물들이 다수 출토되었다. 부호는 어느 임금 무정의 비로서 중국 역사상 최초로 언급되는 여장군으로 유명하며 그 아들들은 무정의 사후 은의 왕위를 이었다. 이 무덤은 축적연대가 확실하며 피장자의 이름 역시 명확하여 은의 역사와 문화를 연구하는 데 기여를 하게 된다. 자, 수습된 유물은 1928점인데 청동기 468점, 옥기 755점, 골기 564점 이외의 그 외 석기류도 발굴되었다. 주목할 점은 16구 순장 1고로 출토이며 그의 6마리의 개가 순장되었다. 그 외 무덤 위에는 재사용 건물인 향당의 흔적이 발견되었다. 이들은 세계 청동기 문화의 1급 작품으로 발굴된 유물들은 안양의 은어박물관을 비롯 정주 하남성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자, 여기에서 나온 청동기 468점, 요것을 기준으로 여기에서 나온 여기 청동기 468점에 여기에 글자들이 새겨져 있어요. 한문들이. 그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게 금문신고라는 책이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유물이야, 이게. 예? 그런데 제가 금문신고를 다 몇 번씩 다 읽어봐요. 지금 3권으로 됐어요. 그게 금문신고 굉장히 두껍게. 3권으로 된 책인데 굉장히 두꺼운 책이에요. 3권이다. 근데 그거를 제가 몇 번씩을 다 뒤져보는데 그게 고조선 유물이지 이거는 조선의 유물이지 중국의 그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그 내용이 보면 중국 유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일식 기록이라고 했죠. 근데 일식 기록이 정상으로 일식이라고 쓰여진 기록이 단 한 건도 안 나오는데
거기에 일식 비슷한 기록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갑자년이라고 써졌는데, 그러니까 그게 갑자년 그러면 60년마다 한 번씩 갑자년이 들어오기 때문에 뭐 몇 년도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몇 년도인지는 알 수 없는데 갑자년에 일도 안 써지고 뭐 며칠도 안 써졌고 날짜도 안 써지고 갑자년에 어떤 기록이 써졌냐면 아침에 갑자기 해가 분명히 뜨고 있었는데 아침에 동이 밝아오다가 갑자기 어두워졌다. 그리고 다시 밝아졌다.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를 동이 틀 무렵에 개기일식이 일어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걸로 추정을 해. 그걸로 추정해가지고 억지로 연대를 맞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여기에 있었다. 그러니까 연대도 그게 몇 년도인지 정확하게도 아니고 일식 기록을 돌려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일식 기록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역사를 찾을 때. 근데 그거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몇 년도인지도 없고 날짜도 안 써졌고 그게 일식인지 뭔지도 모르고 그거 딱 하나예요. 그거 딱 하나. 그리고 그 일식이 딱 해도 일식이 개기일식 기록이 2개는 있어야지 그 교차되는 점 좌표를 찍을 수 있어갖고 위치를 비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딱 하나밖에 없어 그게. 그런데 그 날짜도 정확하지 않아. 그리고 일식 그게 개기일식인지 아닌지도 써지질 않았어. 일식이라는 말이 안 써졌어 거기에. 굉장히 중요해요. 이 사람들의 중국 사람들의 주장이 뭐냐면 하은주로 이어지는 게 같은 땅이라는 거야 이게. 그래서 아까치 이게 상나라를 표현했던 그 땅하고 똑같은 지정에 하나라를 표현을 해, 비정을 해놨어. 근데 하나라의 유무를 하나도 못 찾고 있어요. 아니 하나라가 뭐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자, 하나라는 기원전 2070년이야. 2070년에서 기원전 1600년경. 그러니까 이건 자기네들이 추정하는 거예요. 그냥 2070년 경이자. 정확하게 그게 아니라. 이게 하상주 단대 공정에서 정한 날짜예요. 이게 정한 연대야. 그러니까 그냥 추정해가지고 그냥 그러는 거지. 2000년, 기원전 2000년에서 기원전 1600년 사이야. 그런데 요게 여기에 하나라가 있었다고 주장을 하는 거야. 근데 어떠한 근거가 없어. 하나라에 대한 어떠한 증거물도 발견되지 않았어. 근데 이 기록들은 전부 다 어디에서 추정을 해가지고 하여? 그래서 아까 은나라라고 주장하는 게 뭐냐면 많은 이제 유물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각고물도 많이 나오고 요 지역에서 똑같은 지역이에요. 지금 은나라라고 주장하는 지역과 한나라라고 주장하는 지역이 그 똑같은 지역이야.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많은 유물들이 나왔는데, 아까 같이 청동기도 많이 나오고 그 각골문도 엄청 나왔어요. 근데 그 기록들이 각골문에서 나타나는 그 기록들이 각골문에서 나타나는 여러 기록들이라는 이런 것들을 찾아보면은 각골문을 다 해석을 하니까 지금. 그래가지고 그걸 해석을 했는데 거기 연대 이름들이 거기에서 왕의 이름들이 쭉 나와요. 이제 그 왕의 이름들이 쭉 나오고. 그런데 그게 그 기록이 사기에 써졌다는 거야. 자, 그 사기가 아까 발표되는 거 봤죠? 무슨 말이냐면요. 사기의 기록이 써진 거는 그 사기를 1931년도에 사기를 발표를 했다고 그랬어요. 1931년도에 25사라는 책이 발간이 돼요. 제가 29년도인지 31년도인지 정확히 지금 모르겠어. 근데 자관 그 년도에 발표가 돼. 그때 사기가 완전히 조작돼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그 기록을 믿으라고? 사기의 기록을 믿으라고 지금? 웃기는 코미디잖아요. 이거 그 연도하고 이게 이제 요거를 은나라 시기에 그거를 발굴되는 그 연도하고 그거를 맞춰갖고 믿으라고 그거를? 가능한 일이에요?
아, 이거는 한문은요, 어디에서 발굴이 되냐, 어디에서 시작되냐면요, 이제 쐐기 문자 설명하면서 이야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역사서를 먼저 딱 역사서를 조작을 할 때 이미 이 물건이 발굴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과 짜맞추기를 한 거예요, 역사서하고. 그래서 역사를 조작을 해놓고, 야, 물건이 여기서 나왔으니까 그렇다? 그거는 두 번째 증거라고. 그거는 증거가 안 돼요. 은메달밖에 안 되는 거야, 그거 갖고는. 일식 기록이 없어, 지금. 문제는 역사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일식 기록이라고요. 일식 기록을 해버리면은 우리가 일식 기록으로 증거를 대면은 꼼짝도 못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지. 일식 기록이 없어요, 지금. 그리고 하나라의 유물이 전혀 발굴되지 않았어. 여기에서. 그래서 하나라라는 게 문서에 나와요. 역사에 하나라가 문서에 등장을 해. 그런데 자, 사마천 사기를 보면은 사마천 사기에 나와. 문서가. 근데 이 지역이 아니야. 그, 그 은어에서 발굴됐다는 그 청동 제기의 이름이 쭉 써지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전부 다 누구냐면 황제 헌원이에요. 제국 고신 씨 이야기가 계속 나와. 여기에. 전부 저 제기에마다 제국 고신에 대한 기록들이 많이 나와요. 거기에 요임금이라든지 순임금이라든지 제국 고신의 이야기가 나와.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은나라 유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2500년, BC 2500년 전의 유물이야, 이게. 그 나라 이야기가 아니야. 그래서 그, 이제 이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역사를 봤을 때 여기에서 황제 헌원이 나와버려. 거기에서. 황제 헌원이 제국 고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근문에 그쪽에서 발굴된 유물들에서 그 기록들이 다 써진단 말이에요. 전부 다 그때 그 당시 이야기야. 지금 황제헌은 그러니까 제국 고신 시대의 이야기라고. 그 유물들에 기록된 내용들이. 그리고 나머지 하나라 시대의 이제 그 기록들이 그 만약 그 뭐야 우임금에 대한 기록이 나오니까 그게 그러면은 거기에 기록이 나야 우임금이라는 이런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은 우임금은 어떤 시대의 사람이냐면은 우임금이 하나라는 게 우임금이 건설한 시대니까 우임금 그러니까 우임금이 건설했던 하나라가 역사적으로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시대가 거기 딱 하면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역사를. 설명이 불가능한 거예요, 지금 현재 그거. 그런데다가 여기에 보면은 정확하게 나와, 지금. 황제는 소전을 자선으로 성을 공손, 이름을 헌원이라 불렀는데 태어나면서 신령스러웠다. 요거는 이제 제가 전번에 읽어준 거니까 또 더 읽기가 그런데 요게 지금 똑같은 이야기예요. 제가 헌원 때에 신농씨가 쇠약해져 제후들이 서로 침범하고 백성들에게 포악하게 구해서 신농씨는 처벌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이야 이게 전부 다. 그리고 뭐 그래갖고 치우하고 신농하고 뭐 이제 3번 싸웠다고 했잖아요. 요게 이제 뭐 3번 싸워가지고 뭐 어쨌다 그랬는데 여기에 이제
여기에 이제 그 황제에 대한 쭉 설명이야. 그런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조작되는 거라는 거지. 전부 왜냐면 요 사기를 다시 썼거든. 25사를 만들면서 사기를 다시 썼어요. 이거요. 그러니까 여기가 전부 다 조작된 내용이야, 지금. 예, 그 손자가 창의 아들이다 하잖아. 미친,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전부 다 조작돼서 집어넣은 거야, 이거. 여기에 뭐 장강 나오고 뭐 나오는데 전부 다 조작된 내용이야, 이게. 전욱에 대해서도 써졌죠. 황제의 손자야 돼, 전욱이. 그러니까 자기 민족을 최고 자기가 조상민족이라는 거를 중국 놈들이 강조하기 위해서 완전히 사기를 바꿔서 써버렸다고요. 이거 전부 다 조작된 내용이야. 말도 안 되는 내용이야. 왜? 근문을 연구를 해보면 알아요. 근문회가 이게 아니야. 제가 제고 고신씨가 황제 헌원이라고 그랬잖아. 그랬는데 그 거꾸로 써버린 거야, 전부 다. 이 사람이 황제 헌원이야. 황제의 증손이라고 그러잖아, 지금 여기에. 그런데 모든 학자들이 이것만 믿고 있어.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이걸 전부 다 지어서 넣은 거야. 제요가 누구냐면 황제 헌원의 아들이에요. 제요가. 이 사람이 친아들은 아니야. 황제 헌원은 친아들이 아니야. 왜냐면 그, 그 황제 헌원은 부인 중에 부인이 어느 날 요 황제 헌원과 관계를 해갖고 요를 낳은 게 아니라 그 다른 사람하고 관계를 해가지고 어느 날 뭐 해가지고 아들을 낳아. 그래서 요임금의 이름이 요라고도 방운인데 원래 방운이라는데 이기요라고도 불렀어. 이기씨야 이기씨. 아, 이것도 다 사기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바꿔버렸는지 몰라 사기 기록을. 자, 순임금을 할 때 순임금의 이름이 중화인데 중화 아버지는 고수라고 했고 고수는 교우라고도 했는데 교우는 구망이라고 했고 구망 아버지는 경강이라고 했고 경강 아버지는 궁선이라고 했고 궁선의 아버지는 전욱이라고 했다. 천만 말씀 개 사기를 치고 있어. 말도 안 되는 사기를 친 거인 거야. 전욱이 누구냐면 전욱이 형제야 형제 고수하고 전욱의 형이야, 형. 완전히 뜯어 고쳐버렸어. 완전히. 그러니까 여기 근문을 연구하지 않고 제가 이거 이야기는 다 이미 했어요. 자세하게 이야기했어. 여기 그 염제춘농 씨가 누구인지를 이야기하면서 자세하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역사는 하나의 책만 보고 역사를 하면요. 그건 가장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 하나의 책만 보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사람하고는요, 절대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대화가 통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개독들하고 대화가 통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의 책만 보고 이야기를 하거든. 그 사람들. 한 가지 책. 성경책만 받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비슷한 기록들이 써진 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걸 비교를 해봐야 해요. 말도 안 되는 내용이 써진 거예요. 근문을 연구를 해보면 근문의 내용과 전혀 맞지를 않아요. 이거 말도 안 되는 내용을. 왜냐하면 1920, 아까 신문화 운동 때 역사서를 완전히 다 바꿔 썼다고. 완전히 역사서를 다 바꿔 썼다고. 그 첫 번째 책이 바로 사기라고 하고 쓴 책이. 한단국이 원문이에요. 나오잖아, 이게.
여기 나오는데 치우천왕이 분명히 저기 동쪽에 동방나라의 임금이라고 서경이가 써졌어. 치우천왕이 동방나라의 임금이라고. 여기 세발소수 섭발과 같이 대치하고 있었는데 탕로구 북쪽이 대요고 동쪽에 창일, 서쪽에 헌원이 있었다고 그랬어. 분명히 서쪽이죠. 황제 헌원은 제국 고신이 유조된 존재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국 고신의 아들이 여임금이에요. 그런데 왜 여기에서는 요가 또 써졌냐? 제국 고신이 일찍 죽어요. 근문을 보면은 근문에는 제국 고신이 귀신으로 그려져 있어요. 귀신이야. 일찍 죽어. 제국 고신이. 일찍 죽는데 제국 고신이 일찍 죽는데 그 제국 고신이 살아있다고 한 것처럼 위조를 해요. 여기 아시리아의 신화에가 나오는 거예요. 그건 아시리아의 신화에 세미라미스가 그 남편인 나나스가 죽어요. 남편인 나나스가 죽었는데 그 남편이 살아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들에게 그 남편이 입었던 메로브라는 옷을 입혀요. 그 이야기. 그래서 여임금 그 아들에게 입혀. 그런데 제국 고신의 이름이 요야. 그 제국 고신의 아들이 이름 여임금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그 한단고기에서는 황제 헌원과 싸우는 걸로 나오는데 여기에 여임금이 황제 헌원과 같은 역할을 해요. 황제 헌원으로 위조가 돼요. 여임금이. 왜냐하면 그 황제 헌원이 입었던 옷을 갖다가 그걸 똑같이 이렇게 입어가지고 황제 헌원이 살아있는 것처럼 행동을 하거든. 그래서 여기 기록에는 부도지 기록에는 여임금으로 나온 거예요. 그게요. 여임금이 실제로 여임금이야. 그런데 이제 그 기록이 여기 똑같은 이야기예요, 지금. 응? 유호씨가 저기 나오는 신농씨에 해당되는 분이고 제가 이미 이야기를 했어요. 응? 유호씨가 신농씨에 해당되는 분이다. 그리고 여기에 유씨 여기 유씨인데 지금 있을 유자 써놨는데 여기 버들 유자예요. 원래 유씨야. 그래서 제가 백제 이야기하면서 백제 이야기하면서 제가 버들 유씨와 관련돼 있다 그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 유씨가 여기 옛날에는 그 사람의 성이란 한문이라는 건 발음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같은 성씨야 전부 다. 자, 임금, 요거 당군 임금님 말하는 거예요? 당군 임금님. 여기 우리 아까 투르판을 중심으로 벌어진 일이다고. 이게 전부 다 투르판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쪽 서쪽에가 누가 있었다고요? 여임금은 그쪽 서쪽에 있는 사람이라고. 여임금. 아까 황제 헌원도 서쪽에 있다고 기록돼 있잖아요. 똑같은 이야기야. 전부 다. 자, 요 촉탁을 받아들여 현자를 죽이고 묘족을 정벌했다. 유호가 마침내 참지 못하고 그를 토벌하니 수는 하늘을 통하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토벌돼가지고 여임금이 도망을 갔어. 그랬는데 우가 마침내 부도를 배반하고 도산에 단을 설치를 하였다. 서남 제족을 정벌하고 제후하고 도산에 모이게 하여 조공을 받았다. 이는 부도 제시의 제도를 받으면서 폭도를 한 것이다. 자, 여기 보세요. 유호씨가 서방에 살면서 묘회를 수습하여 서부와 허유가 사는 곳과 통하고 서남 제족과 일나가니 그 세력이 심의왕성에 스스로 유불 이루었다. 그러니까 유호씨가 그러니까 여기 서남 제족이 뭐냐면은 저기 중동 지방 이야기하는 거 중동 지방에 그쪽과 연락해 갖고 이제 커다란 여기 세력을 형성해 갖고 그쪽에서 그러니까 투르판에서 지금 나라를 형성한 거야. 그게 또 어디에 나오냐면 요 이야기가요.
서시들 문중에 그 문중을 그러니까 족보를 기록한 책이 있어요. 그 부소라는 책에가 요 이야기가 또 실렸어. 똑같은 이야기가. 그 투르판 지역에서 있었던 이야기가 똑같이 써졌어요. 자, 여기에 우가 하나라라겠죠? 그 UOC가 이와 같이 단단히 지어서 제법을 폐지하고 또 부도로 돌아올 것을 권하였으나 우가 완강하게 듣지 않고 반대로 위협이고 모욕이라 하여 무리를 이끌고 UOC를 공격하였다. 그러니까 여기 우가 어디에 있었냐면 투르판의 왼쪽 서쪽에 있었다고 분명히 써졌잖아요. 하나라가 투르판의 서쪽에 있었다고. 하나라가 투르판의 동쪽은 전부 다 여기 조선이었다고 분명히 써졌어. 여기에 투르판의 서쪽에 있었다고. 응? 여기에 그리고 우 아들 계가 대군을 이끌고 유오시우 읍으로 진격해 오니 유오시우 군은 불과 수천이었다. 그러나 하군이 싸우면 반드시 패하여 한 번도 전적을 거역하지 못했다. 계가 마침내 두려워서 퇴진하고 다시 공격을 못하자 그 무리가 격양되었다. 유오시가 하중이 눈이 먼 것을 고치기가 어렵다고 하여 장차 서남 제족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 무리를 이끌고 가니 그 읍이 자연히 없어졌다. 그래서 바연 은나라의 수도였다는 것을 증명을 하려면 거기가 그러니까 상나라의 수도였다는 것을 증명을 하려면은 거기가 하나라였다는 걸 또 증명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왜? 자기네들 기록에는 하나라를 그대로 이어받은 나라가 상나라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 증명 기록이 없단 말이에요. 전부 다 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나라에 대해서. 하나라는 투르판의 서쪽에 있었다고 분명히 모든 기록이 투르판의 서쪽에 있었다고 기록이 돼 있다고. 절대로 기록이 아니다. 더 중요한 문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일식 기록이라고 그랬어. 계기 일식 기록. 근데 계기 일식 기록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또 하나 문제. 그 한문이 어느 것과 관련되어 있냐면요. 쐐기 문자와 관련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쐐기 문자 형태와 그 각볼문의 형태가요. 매우 비슷하게 발달해요. 특히나 이 과두문자라는 거야. 자, 사기의 기록에 공자의 이제 나중에 그 한나라 시기에 공자의 옛날에 노나라 땅의 궁성의 터를 이렇게 뭐 넓히려고 그 옆에 있던 민갓집들을 허물었어요. 허물었는데 그 벽 속에서 공자의 원문이 발견됐어. 공자의 서경이. 뭐 다른 책은 모르겠어요. 뭐 어떤 책은 또 같이 발견됐는지 어쩌는지 모르는데 좌우간 서경 원문이 발견이 됐어. 거기에서. 그 서경 원문을 아무도 해석을 하지 못했어. 그 과두문자로 쓰여져 있었다고 그랬어요. 과두문자로 쓰여져 있었는데 그 과두문자로 쓰여져 있었는데 그거를 아무도 해석을 하지 못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과두문자로. 그런데 이 과두문자로 해석이 써져 있다고 그랬는데 이 과두문자를 누가 해석을 하냐면 공자의 손잡벌대는 공안국이라는 사람이 해석을 해요. 공안국이라는 사람이 해석을 해가지고 이게 조정에다 바쳐요. 그런데 그 원문이 없어졌어요. 지금. 있을 수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 한나라란 나라는 공자를 하나님으로 모신 나라예요.
하나님처럼 받드는 나라야. 근데 공자 원문이 발견이 됐는데 그거를 원문을 해석해갖고 원문도 없어졌고 원문도 지금 없고 그게 발견됐다는 세기 문자로 기록된 원문도 없고 그리고 그거를 번역해가지고 바쳤다는 원문 상서가 없어. 원문의 기록이 그거를 공안국이 해석했다는 원문의 기록이 없어.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일이냐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처럼 모시는 하나님이 직접 쓴 글이 없어져. 하나님이 직접 기록했다는 글이 왜 없어져. 그리고 그 기록했다는 그거를 번역한 한문으로 번역해가지고 전형에 바쳤다는 그 글이 어떻게 없어질 수가 있느냐고. 국보 중에서 최고 국보인데, 국보 1호에 해당되는 책인데, 그게 왜 없어져? 말이 되는 이야기냐고. 두 번째, 사기를 쓴 사마천이 누구였냐면, 사마천의 스승이 공안국이었어. 그러면, 사마천의 스승이 공안국이었으니까, 만약에, 사마천은 그 공안국에게서 공자 원문을 봤단 말이에요. 본 사람이야. 그러면 그 기록이 있어야 할 거 아니야. 사마천의 기록에. 다 조작이 됐잖아, 지금. 다 조작이. 사마천 사기가 완전히 쓰레기 걸레대란 말이에요. 완벽하게 다 조작된 내용이란 말이야. 무슨 말인 줄 알겠어요? 사마천의 스승이 공안국이었다고. 사기라는 건 걸레 조각이다. 걸레 조각. 얼마나 고쳐버렸는지. 완전히 조작된 거란 말이에요. 자, 거기에서 공자 원문이 과두문자라고 써졌어. 과두문자로. 그러면 공자가 어디에서 살았다는 거야, 공자가? 노나라가. 과두문자는 쐐기문자 말하는 거예요. 쐐기문자. 과두. 머리가 너무 크단 말이에요. 과두문자라는 건 대가리가 너무 크단 말이에요. 그게 과두문자야. 그게 쐐기문자 아니야, 지금. 요 쐐기문자라는 게 여기 처음 시작이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이렇게 굵어. 처음 시작이 쐐기문자는. 처음이 굵잖아, 이렇게. 맨 위에가 굵잖아, 이게. 굵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서 뾰족해지는 거예요. 요게 과두문자야, 쐐기문자가. 그러면 이 사람이 어디에서 살았다는 거야? 그게 주나라야. 주나라잖아. 노나라가 주나라의 연방 국가잖아요. 주나라 어떤 조그만 부속 국가잖아. 공자가 노나라 사람이니까 주나라의 부속 국가란 말이에요. 노나라가. 그럼 주나라가 어디에 있었다는 거야? 주나라가 여기에 있었잖아. 쐐기문자를 기록하던 쐐기문자를 기록하던 이 나라가 주나라야. 지금 여기. 근데 이 이야기를 누가 하고 있느냐? 제가 아까 이야기를 했지만 정말 대단한, 내가 이제까지 한문을 내가 한번 배워보려고, 한문을 잘 모르니까, 예? 한문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내가 그걸 배워보려고 한문 여기 유튜브에서 한문을 강의하는 사람들을 수도 없이 많이 봤지만, 이게 토라 한자라고 하는 그거를 하는 이 젊은 사람 정말 대단하더라고. 근데 이 사람이 그 한문이 뜻을 의미하는 내용을 아무도 지금 풀지를 못해요. 그게 어떻게 해서 한문이 이렇게 한문 뜻이 이런 뜻이 생겼는지를 의미를 모르는데 아무도 몰라. 그거를 지금 한문 뜻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변천되어 있는 건지, 예? 어떻게 해서 그런 뜻이 생겼는지. 근데 그거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더라고. 뭘로? 야, 한문을 갖다가, 그러니까 성경 기록으로서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 성경 기록을. 근데 너무너무 정확해요, 그게. 그런데 그 성경이 쓰여진 당시가 뭐냐? 어디서 쓰여졌어? 바빌론에서 쓰여진 거야, 성경이. 그 성경을 바이블이라고 하는데, 바이블이란 말은
바이블이란 말은 비블러스에서 온 말이야. 그러니까 비블러스는 뭐냐면 파피루스라는 용어야. 이게 파피루스란 말이야. 비블러스란 말이. 근데 비블러스라는 게 도시 이름이 또 있어. 그게 뭐냐면은 바빌론 옆에가 파피루스를 생산하던 도시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비블러스야. 그게가. 예? 파피루스를 생산하던 도시 이름이 비블러스. 거기에서 바이블이란 용어가 나온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서 써진 거야. 그게. 예? 거기에서 써진 거라고. 그 성경책이. 그러니까 토라라는 게, 그러니까 그 토라는 뭐냐면은 맨 위에 창세기부터 해갖고 5권의 책을 말하는 거예요. 뭐 신명기 출애굽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예? 그 5권의 책을 토라라고 하는데 그걸로서 전부 다 설명을 해. 한자를 완벽하게 설명을 하더라고. 한자의 뜻을. 내가 놀랬어요. 그러면 바로 거기에서 써진 책이잖아. 이게 한문이 거기에서 만들어졌잖아. 모양도 이게 저기에 그 한문이 여기 각골문의 형태가요. 너무 비슷해. 여기 저기 각골문의 형태하고요. 여기 서령문자 이런 것들이 너무 비슷해요. 너무너무 비슷해. 그래서 공자가 주나라가 여기에 있었다는 거를 뭐 말할 수도 너무 간단한 이야기야. 주나라가 여기에 있었다. 그런데 주나라라는 거는 아까 상나라를 이어받은 나라라고. 주나라는. 그런데 주나라가 여기에 있었는데 어떻게 상나라가 거기 은어라고 주장하는 게 어떻게 상나라일 수가 있느냐 그게야. 상나라는 상업을 하는 나라였어. 그래서 상나라는 수도를 매우 많이 옮겨요. 상나라는. 상업하는 나라. 그래서 내가 상나라를 뭐로 생각하고 있냐면 페니키아라는 나라로 생각하고 있어. 그래서 예서는 뭐냐면 페니키아, 예서라고 그러는 건 노예의 문자라고 그랬는데, 야, 노예의 문자가, 아니, 한문이란 게 얼마나 어려운 거, 세기 문자란 게 얼마나 어려우고, 특권층만 이게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였어. 한문이란 거는 특권층의 전유물이었는데, 그게 어떻게 노예 글자가 돼?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거기 기록에 지금 뭐냐면은 강족들과 여기 은어 기록들에 보면은 강족들과 이족들을 노예로 부려.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야? 강족이라는 건 뭐냐면 염제 신농치유 부족을 말하는 거예요. 강족이랑은 이족은 동이족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 동이족은 문화야. 뭐예요? 거기에서 다른 건 몰라도 거북이 껍질에 써놓은 글자들이 야 이쪽 지방에서 가져온 거야. 거기다 묻어놓은 거야. 자 무슨 말이냐면 최소한도 어디까지는 나와야 되냐면은 지금 신강 위이그르 자치구의 신강성의 서쪽 부분에서 나와야 되는 거라고. 최소한 거기에서 갖다가 파다가지고 갖다 옮겨놓은 거라고. 각골문을. 자, 저 주장뿐만 아니라 여기 이특재 선생님이 그런 주장을 해. 이특재 선생님도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그 대륙조선사 여기 연구하시는 선생님인데 이특재 선생님이 무슨 주장을 하냐면은 야 지금 우리가 알타이어계라고 그러잖아요. 그 언어상으로 그 알타이산이 어디에 있냐면 몽고 끝에 있어. 몽고 끝에 그 투르판 위쪽에 있단 말이에요. 알타이산이. 그 알타이산이 백두산이라고 주장을 해. 그분이. 그래서 알타이산 밑에가 이제 그 알타이산인데 거기에 당군이 출신이라는 거야.
당군이 가장 그 당군 출신이라는 유력한 근거가 뭐냐면 마늘의 원산지가 거기야. 마늘의 원산지가 거기라고. 자, 우리 신화에, 이? 삼국유사 신화에 곰과 뭐 해가지고, 거기, 곰과 호랑이가 마늘과 쑥을 먹고 100일 동안을 굴속에서 지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마늘의 원산지가 거기야. 그래서 이티태 선생님 주장은 뭐냐? 이쪽에 절대로 있을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런 문명이. 거북이 등뼈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거기 사막 지역에서는 그렇게 오래 갈 수가 있지만 거기 지금 여기 은어라고 발견된 데는 예? 거기는 흙이 거기다 묻으면은 썩어버린다는 거야. 한 4, 5천 년 넘으면 아무리 뼈 아니라 깨지랄이라 해도 거기서 발견될 수가 없다는 거야. 사막 지역인 그쪽에서 다른 쪽에서 발견된 서쪽에서. 왜냐면은 여기 투르파 밑에 알타이 밑에 쪽으로는 단 한 번도 서양에 저기 뭐가 들어온 적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중국 놈들이 들어온 적이 없어. 김희용 선생이 흑피옥 여기 출토지를 발견을 해가지고 거기 그 당시에 신문 기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좀 알아가지고 발표를 해버렸어요. 신문에다가 발표를 해오고 많은 사람들한테 고고학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걸 다 알게 돼가지고 김용 씨한테 뭐라고 하냐면 야 이건 5천년 중국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다 뒤져봤지만 그동안에 한 번도 나오지 않은 물건이다. 5천년 동안에. 야 이거 네가 다른 데서 이거 발굴한 거를 갖다가 거기다가 묻어놓고 너 여기서 찾았다고 주장한 거 아니냐.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왜 그런 주장을 했을까? 자기네들이 그런 짓거리를 했거든. 뻔한 이야기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그런 짓거리를 한 거야. 지금 여기 은어라는 게 똑같은 그런 짓을 한 거야. 그렇게 주장을 했어. 그러다가 김희용 선생이 이제 나중에 무슨 주장을 했냐면 내가 김희용 선생이 나중에는 두 개의 그러니까 물건이 흑피옥이 중국의 국보로 지정이 됐어요. 중국의 국보로 지정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처음에 국보로 지정된 게 김희용 선생님이 기증했던 거예요. 김희용 선생님 작품이 기증했고 두 번째로 그 양반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네. 중국 사람 거 있어요. 근데 그 양반이 기증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두 개가 중국의 국보로 돼 있어 현재.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김희용 선생님이 제안을 했어요. 중국에다가 내가 엄청나게 많은 이게 흑피옥들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발굴한 이 장소에서 내가 이거를 이 장소를 공동조사를 하다 학계에서 공동조사를 하는데 이 조사를 하는데 반드시 한국인 고고학자를 한 명 여기다 끼워달라. 이거를 조사를 하는데 한국인 고고학자를 한 명 끼워주고 물론 또 외국 사람 고고학자들도 중국 사람만 말고 외국인 고고학자도 한 명 끼워가지고 이거를 발굴을 하자. 그러면은 내가 이제까지 흑피옥 모든 것 니네들 중국 땅에서 찾아낸 거 그 모든 거를 내가 소장하고 있는 모든 거를 다 중국 정부에 기증을 하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에서 좋아 그렇게 하자. 그리고 약속을 한 증명서 그거를 현재 인터넷에 보면 떠 있어요. 그거를 김희용 선생한테 보냈어요. 그래갖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안 지키고 있어요. 지금 중국 정부가 안 지키고 있어. 그래가지고 사방 백리 그러니까 40km를
그 화더현이라는 데서 발견이 됐는데 그게 그 사방 백리를 군대로서 싹 지금 철책을 쳐버렸어요. 군대를. 그래가지고 거기는 외국인은 절대로 들어갈 수 없게끔 조치가 돼 있어요. 지금도 외국인은 절대로 거기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역사를 완전히 고쳐 쓰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방법으로 1976년도 문화대혁명이 끝나는 그때까지 그래가지고 수교가 1990년부터 개방이 됐죠. 그 기간 동안에 완전한 주구장막을 치고 모든 역사를 왜곡을 해온 거예요. 제발 좀 아시라고요. 오늘 그만하겠습니다.